네, 반갑습니다. 부가가치세 6장 납부세액 계산 기출문제 같이 볼게요.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입니다.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것에 대한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고요.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800만 원 미만 간이가세자로부터 영수증 발급해야 되고요.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수령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4,800만 원 미만 간이가세자로부터 수령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는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거예요. 일반 과세업자로 과세사업을 전환하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 이번에 간이가세자가 좀 많이 개정됐습니다. 그거는 뒤에서 볼 거예요. 확정 신고기한 이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확정 신고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발급받았고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서장 등이 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늦었어도 6개월 이내에 발급받았으면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급받은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에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인데요.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하였거나 과세기간 말 현재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토지 관련 매입세액 등은 공제받지 못하고요. 자, 매입했는데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는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례 볼게요. 면세지하를 제조 공급하는 사업자가 구입한 원재료 관련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했고요.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 비용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어요.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또는 등록 신고하지 않은 학원의 경우 면세되는 교육 영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원의 건물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면세되는 교육용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세무사 사무소 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개별 서비스의 과세 대상 소형 승용차의 수리 관련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고요. 영업용만 가능합니다. 자, 영업용은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무인경비업에서 사용하는 영업용 차량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업무용 자동차의 수리 관련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골프코스 조성을 위해서 지출한 정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그냥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그냥 외우세요. 이해하는 것보다 외우는 게 더 빠릅니다. 골프코스 조성을 위해서 지출한 정지비는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다. 그리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해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할 때 철거 비용 관련 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이것도 2개 외워주세요. 매입세액 공제액 계산 볼게요. 자료입니다. 2기 예정 신고 기간의 매입세액 공제액 계산인데요. 국내 거래처로부터 원단을 구입했고요. 공급가액 3억 5천만 원의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두 번째로 고아원에 보내기 위해서 사업과 관련 없이 장난감을 구입했고요. 공급가액 800만 원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했습니다. 지금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자임원 소액주주 아니고요.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의 소유주택에 대한 유지비용을 지출하면서 공급가액 1,000만 원의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공급가액 3천만 원에 구입한 재화를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무상 이전했어요. 세금 계산서 수취했고요. 생산직 직원들의 작업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의류를 구입했고요. 공급가액 400만 원의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그럼 분석과 같이 볼게요. 적용 가능한 거래입니다. 국내 거래처로부터 원단 구입한 3억 5천만 원 가능하고요. 기부물품인데 업무 무관 매입세액이기 때문에 불공제 대상입니다. 출자임원 사택 관련은 업무 무관 매입세액이에요. 출자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을 유지비용을 지출하면서 세금계산 수취한 거 업무 무관 매입세액으로 보겠죠, 당연히.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불공제합니다. 작업복 구입한 거 매입세액 공제해주죠. 그래서 3억 5,400만 원에 10% 곱한 금액 3,540만 원이 매입세액 공제액이 되겠네요. 2기 확정신고 시에 매입세액 공제액 계산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의 매입 내용이고요. 원자재 구입대금, 저장품 구입대금, 부재료 구입대금 나와 있고요. 세부 내용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멈춰서 풀어보세요. 분석 같이 볼게요. 원자재 구입대금 4억 7천만 원인데 22년 1월 5일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3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기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액 계산이에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인정되죠. 원자재 구입대금 4억 7천만 원에 대한 매입세액 4,700만 원 인식해 주고요. 저장품 구입대금
4천만 원, 400만 원으로 인식됩니다. 부재료 구입 대금인데 공급가액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으나 기타의 기재사항으로 확인되는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도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3천만 원에 대한 10% 300만 원 인식해주고요. 전력비로 250만 원과 수수료로 200만 원 냈네요. 수수료는 면세 대상이고 전력비는 매입세 공제됩니다. 과세 대상이니까 25만 원 매입세 공제됩니다. 전력비는 과세, 수수료는 면세요. 자, 여기 사무용품 구입대금 440만 원 부가치세 포함된 거 있어요. 부가치세가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받아 보관했고요. 수령 명세서를 제출했으면 인정됩니다. 40만 원 매입세 인정되고요.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는데요. 제2기 예정신고 시에 매입세액 150만 원이 누락되었으면 확정신고할 때 추가해서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5,615만 원 나오게 돼요. 자, 다음 매입세액 공제액 보겠습니다. 21년 1기 예정신고기간 매입세액 공제액 계산이고요. 1월 4일에 음식조리실 구조변경 공사비로 5,400만 원 지급돼 있고 자료가 쫙 나와 있습니다. 이건 보시고 풀어보시고 분석 보세요. 자, 음식조리실 구조변경 공사비 과세사업에 사용한 거니까 매입세액 공제됩니다. 540만 원 인식해주고요. 1월 11일에 음식 원재료인 면세농산물 가공기계 구입비 540만 원 지급했네요. 기계 구입비 적용되죠? 그리고 1월 15일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류대금 30만 원 지급했습니다. 영업용이 아니니까 공제되지 않겠죠? 2월 6일 종업원 회식비로 50만 원 지급했네요.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그 밖에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서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여기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기재의 경우에는 그 밖에 기재사항을 통해서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회식비 50만 원에 대한 10% 5만 원 인식해 주고요. 2월 10일에 신축 점포 부지의 형질 변경과 관련해서 300만 원 지급했네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599만 원 매입세 공제액으로 계산해 줘요. 토지 관련되면 매입세 공제 안 해요. 다음 매입세액 공제 계산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제조업이고요. 1월 29일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네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이미 과세거래 한 게 있죠?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21년 1월 5일에 자동 생산 설비 구입이 5천만 원 사용한 거 있어요.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에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그 과세 기간 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산세가 1% 있죠. 자, 그래도 여기는 과산세 계산하는 건 아니니까 매입세액 공제액은 500만 원 계산됩니다. 그리고 21년 1월 19일에 배추, 고추, 어패류 구입했고 21년 2월 1일에 설탕 및 조미료 구입한 거 있었어요. 자, 배추고추 어패류 구입분 6,120만 원은 의제 매입세액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자, 중소기업이 아닌 제조업인 경우에 의제 매입세액 계산했을 때 공제율은 102분의 2가 돼요. 그래서 6,120만 원에 2 곱한 다음에 100으로 나눈 금액 120만 원이 의제 매입세액이 되겠습니다. 공제율 한번 볼게요. 자, 의제 매입세액 계산할 때 음식점업이랑 제조업 나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어요. 자, 음식점업은 개인 사업자는 2억 이하면 109분의 9, 2억 초과면 108분의 8, 법인 사업자면 106분의 6입니다. 제조업인 경우에는 자, 딱 봐서 영세해 보이죠? 영세해 보이면 106분의 6. 위외에 제조업 사업자 중에서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는 104분의 4, 그 외 사업자는 102분의 2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제조업이다 하면 102분의 2고요. 영세해 보인다 하면 106분의 6이고 그 외에 제조업 사업자 중에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는 104분의 4 적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음식점업 때 법인 사업자나 제조업은 중소기업인 거 좀 자주 나오니까 106분의 6, 104분의 4 잘 외워주시고요. 음식점 개인 사업자면 108분의 8, 2억 원 보통 초과하더라고요. 이렇게 외워주세요. 그 세 가지만 외우면 기준이 잡히기 때문에 유추해서 기억이 안 나도 풀 수 있어요. 설탕과 조미료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게 포인트였어요. 이 문제에서는 그냥 매입세액 공제 계산하면 됩니다. 100만 원에 10% 10만 원, 총 630만 원 인식하면 돼요. 자, 마지막이네요. 21년 1기 부가치세 신고 시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계산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취득, 뭐 이런 자료가 나와 있고요.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 각각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취득한 트럭은 면세와 과세에 공통으로 사용했다 되어 있죠. 멈춰서 한번 풀어보시고 분석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원재료 관련 매입세액인데요. 그대로 인정되죠. 200만 원이고요. 자, 여기 이번 취득한 트럭의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계산이네요. 300만 원이면 면세로 사용된 건 불공제 매입세액이겠고 과세로 사용된 건 공제 매입세액이겠죠.
그럼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될까요? 2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계산입니다. 기중에 뭐 처분해서 급하게 계산해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쵸? 그러면 그냥 21년 1기 걸로 하면 돼요. 과표 다 나왔을 때 그 비율로 안분하면 됩니다. 불공제 매입세액 계산할 때는 당연히 면세 공급가액이 기준이 되겠죠. 300만 원 6 곱하고 10 나누면 180만 원 나오고요. 남은 금액은 당연히 공제 매입세액이 되겠죠. 접대비로 지출한 거는 매입세액 공제 안 해준다 했습니다. 사업에 관련돼도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 이거 비영업용 안 되죠. 기계장치 수입한 거 있어요. 자, 수입한 거 어떻게 계산하죠? 다 더해줘야 되죠. 다 더하면 7천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700만 원 인식해줍니다. 총 2,820만 원이 매입세액 공제액이 되겠어요. 여기 매입세액이니까 2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 맞네요. 그쵸? 총 2,820만 원 매입세액 공제액 계산됩니다. 자, 이어서 5번 면세 논산물 등의 의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면세 논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 신고 기간 또는 확정 신고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요. 외국으로부터 수입해도 의제 매입세액 공제에 대상될 수 있습니다. 의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면세 농산물은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또는 면세 사업, 기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제조업은 물론이고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의제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아까 다 봤죠? 근데 의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서 이론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의제 매입세액 공제인데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이 있습니다. 적용 대상자는 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 한정하고요. 면세 농산물을 과세제한 용역의 원재료로 사용해야 됩니다. 서류 제출들이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계산하는 거 볼게요.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인데요. 운임 등의 부대 비용을 제외한 매입 원가로 계산하게 되고요. 수입되는 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관세의 과세 가격으로 하게 됩니다. 공제 한도를 보면요. 한도율이 있는데 과세 표준의 한도율을 곱하는 거예요. 이 한도까지만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공제율을 먼저 적용하잖아요. 매입가액에다가 공제율 적용해서 의제 매입세액 나오면 이 공제한도 계산해줘서 그 공제한도를 안 넣으면 그냥 그대로 적용하고요. 공제한도를 넣으면 공제한도까지만 의제 매입세액을 정하는 겁니다. 공제한도는 과세 표준의 한도율을 곱하는 건데 음식점업과 일반 업종 그리고 법인 사업자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 업종일 때는 2억 원 이하는 55%, 2억 원 초과는 45%입니다. 보통은 법인 사업자 문제 많이 나와요. 40%는 꼭 외워주세요.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 업종, 음식업종 모두 같습니다.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과세 표준 1억 원 이하면 65%, 1억에서 2억 원 이하면 60%, 2억 원 초과면 50%가 돼요. 그래서 과세 표준 한도를 곱한 다음에 거기에 또 공제율까지 곱해줘야 이제 비교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제율은 다 곱해줘야 돼요. 이 매입가액에도 공제율 곱해주고 한도율 나오면 그 금액에다가도 공제율 곱해주고요. 그럼 문제로 다시 돌아갈게요. 6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입니다. 21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이고요. 소세지 제조업과 돼지고기 도매업을 겸용하고 있네요. 중소기업은 아닙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보고요. 자료 본 다음에 먼저 풀어보세요. 그리고 분석 같이 보겠습니다. 자, 납부세액을 계산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계산해야겠죠? 매출세액은 과세사업에 사용한 거 21년 1기 9천만 원 있죠? 이 9천만 원 10%하면 900만 원 나오고요. 매입세액은 돼지고기 매입한 거 있으니까 의제 매입세액 적용되겠죠? 근데 안분을 먼저 해줘야 돼요. 어떤 걸 안분해주냐? 여기 밑에 돼지고기 기말재고액 있잖아요? 이거 제조업과 도매업에 대한 실질기석이 불분명해요. 이럴 때는 안분해줘야 됩니다. 일단 매입세액 공제분 계산하는 거니까 과세사업에서 사용된 공급가액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이 310만 원을 90 곱한 다음에 150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186만 원 나오게 되고요. 의제 매입세액 계산하는 과세분이 여기 소세지 사용하는 1,860만 원과 남은 기말재고에서 186만 원은 이제 과세분에 사용할 거니까 이것까지 더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포인트는 운송비 등의 부대 비용을 제외한 매입가액을 적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매입가액 3,100만 원에서 40만 원 제외한 3,060만 원을 곱하고 다시 3,100만 원을 나눠준 가격에서 즉 공제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법인이니까 102분의 1을 적용하게 돼요. 그럼 39만 6천 원 나오고요. 한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한도는 과표에서 한도 곱하는 거였죠. 9천만 원에서 40% 곱한 다음에 공제율 102분의 2 하면은 70만 5,882가 나옵니다. 한도 안 남으니까 39만 6천 원을 의제 매입세액으로 잡아주고요. 여기 소세지 포장재료 매입액 있죠. 이거
매입세액 공제되겠죠. 접대비 지출액은 안 되고요. 광고비 지출액은 매입세액 공제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한 매입세액은 219만 6천 원 나오고요.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 하면 납부세액 나옵니다. 그래서 680만 4천 원이 납부세액이 되겠어요. 자, 다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관해서 볼게요.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질기속에 따라 구분하고요. 실질기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합니다. 건물의 취득 시 부담한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 비율, 매입가액의 비율, 예정 공급가액의 비율 순서로 안분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매입가액 비율 먼저, 그리고 예정 공급가액 그 다음 예정 사용면적 비율 순서로 안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의 합계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고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통사용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지 않고요.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게 됩니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확정신고 시에만 가능합니다. 10% 이상 증감이 있어야 돼요. 일단 알고 넘어가세요. 과세전용 매입세액 계산은 첫 번째,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만 행하는 거고요. 두 번째, 예정신고 때에는 행하지 않고 확정신고 때에만 행하는 겁니다. 과세전용 매입세액, 이거 재계산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세 비율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과세 비율을 적용하게 되는 거고요. 공급가액 비율을 알 수 없을 때 첫 번째 개별 매입가액 비율, 두 번째 예정 공급가액 비율, 세 번째 예정 사용 면적 비율 순서대로 한다고 했어요.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비품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 전용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 공제액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품을 면세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과세재화의 면세전용으로 재화의 공급 의제이므로 매출세액에 가산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매입세액 공제 안 받았던 걸 과세 전용하니까 매입세액 공제액에 포함하는 거고, 매입세액 공제 받았던 걸 면세 전용하니까 매출세액에 그만큼 가산하는 겁니다. 8번 재화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볼게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이용하고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안분 계산하지만 휴업 등으로 인해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의해서 안분 계산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계산 문제 풀 때 이해가 될 겁니다.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이용해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고요.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에 의해서 안분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정산하게 되는 겁니다.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에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안분 계산과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모두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총 공급가액이 5천만 원이고요. 그중 면세공급가액이 200만 원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 원 미만이라면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화를 공급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재화를 공급할 때는 바로 매출세액, 매입세액 계산이 돼야 되니까 직전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으로 안분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면세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5%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잡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조건이 있죠?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 원 미만이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재화를 공급받는 거예요. 공급받을 때는 급하지 않죠. 그러니까 다 기다렸다가 공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이 7천만 원이고 그중 면세공급가액이 300만 원인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미만이라면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5% 미만이면 전부 공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다 있어요. 재화를 공급하는 거는 5% 미만이어야 되고요.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화를 공급받는 거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는 5% 미만이어야 되고요. 면세 공급가액이. 그 다음에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다 조건이 있어요. 10번 잡지 출판업과 부동산 임대업의 겸업 같이 보겠습니다. 잡지의 인쇄용지 매입세액 중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쇄용지 매입세액 나와 있고요. 잡지 구독료 수입, 광고료 수입, 임대료 수입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예정신고기간 수입이고요. 이건 확정신고기간 수입입니다. 다 똑같아요. 여기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분석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용지 매입세액은 이 임대료 수입과 관련이 없죠. 그래서 안분 계산할 때 임대료 수입은 안분 계산에서 배제합니다. 용지 매입세액은 잡지 구독료 수입 면세사업과 광고료 수입 과세사업하고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만 비교합니다. 자, 그래서 겸합했을 때 공통매입세액 공제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예정신고 시에 공제매입세액을 일단 구해 놓은 다음에 확정신고할 때 정산한다고 했었죠. 그럼 예정신고 시 공제매입세액 계산하면 공제매입세액이기 때문에 과세사업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거죠. 과세사업은 광고료 수입이었고 1억입니다. 그래서 예정신고기간 때 매입한 1,500만 원을 1억과 곱해요. 그 다음에 1억 더하기 2억 하면 3억이죠. 3억하고 나눠주면 500만 원 나오게 됩니다. 그럼 확정신고 시에 전부 다 적용해서 정산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 총 매입한 금액 다 더합니다. 4천만 원이죠. 예정신고, 확정신고 다 더한 수입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고료 수입은 3억이죠. 3억 곱한 다음에 다 더하면 8억입니다. 8억과 나눠준 거에서 이제 예정신고 할 때 500만 원 적용돼 있었던 거 빼면 이제 1,000만 원으로 확정신고 시 공제매입세액이 정산되는 거예요. 확정되는 겁니다. 자, 그럼 11번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한해서 적용되고요. 재고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뭐가요? 재계산이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요. 예정신고 시에는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비율과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비율 간의 차이가 5%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계산 문제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당초에 매입세액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 비율에 의해서 재계산하고요. 당초에 면세사용 면적 비율로 했으면 면세 사용 면적 비율에 의해서 재계산한다, 그냥 그 말입니다. 했던 걸로 해라, 그 말이에요. 재화의 공급 의제 또는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계산하지 않아요. 자, 그럼 재계산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20년 1월 9일에 건물의 신축을 완료했습니다. 일부는 지점으로 사용했고 은행입니다. 나머지는 임대했네요. 그럼 면세랑 과세겠어요. 21년 1기 확정신고 시에 납부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 한번 보시고요. 재계산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시면 공급가액에서 사용면적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과 같이 볼게요. 자, 그럼 계산하려면 1기의 매입세액부터 계산해야겠죠? 5천만 원이었습니다. 5천만 원에서 건물의 실제 사용면적이 구분되기 때문에 사용면적으로 안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과세사업분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겠죠? 매입세액을 구하는 거니까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하려면 당연히 면세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고요. 매입세액이니까 과세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480이죠? 480 곱하고요. 총 면적은 1,200이니까 5천만 원 곱하기 480, 1,200 나누면 2천만 원 나오게 돼요. 1기의 매입세액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2기 때 변경된 거 볼까요? 면적이 조금 더 늘었네요. 은행이. 그쵸? 면세 사업에 더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럼 비교를 해보면 1200분의 720에서 1200분의 756을 비교하면 3% 증가했기 때문에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몇 퍼센트 증가해 재계산합니까? 5% 이상 증가해야 재계산합니다. 증가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줄어들어도 재계산하는 거예요. 5% 이상. 그럼 이제 21년 1기 거 비교해 볼까요? 20년 2기는 비교해서 건너뛰었기 때문에 다시 20년 1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00분의 720, 1200분의 840 비교하면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재계산하고요. 근데 건물이 2기간 동안 지나면서 감가상각이 됐겠죠? 그럼 간주시가 계산하듯이 자, 이 기간 5% 곱한 금액을 차감해 줍니다. 그 가격에서 10% 곱하면 이 450만 원이 가산되게 되는 거예요. 면세 사용 면적 비율이 늘어났으니까 매출세액에 가산하겠죠? 만약에 줄어들었으면 그만큼 과세사업에 사용하니까 납부세액에 공제하는 거고요. 즉 21년 1기 확정신고 시에 납부세액에 가산할 금액은 4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가산해 주는 거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